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개회담을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대표회담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는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뭐 여전히 그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전제 조건으로는 고집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마치 전제 조건처럼 비춰지게 되면 회담에 임하는 네. 한 당사자가 형식과 일정을 근거로 좀 다소 회담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라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적으로 생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 사항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전히 이 회담 생중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재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의제의 성격상 이것이 과연 이제 밀실에서 네. 그냥 두 대표가 만나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 온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후자에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 생중계 때문에 회담 자체가 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생중계한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반대한다면 그 입장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요, 그 생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서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민주당에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언론에 던져버리니까 만약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받게 되면 끌려가는 것 같고 받지 않게 되면 마치 토론이 무서워서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받게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회동이냐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각 분야에 있어서 모든 해박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생중계를 하잖아요. 이거는 회동이 아닌 거예요. 이건 토론인 거예요. 토론이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거는 민생과 문제된 것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 좀 합의부터 하자. 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것이 취지인데 아니 지지자들 앞에서 생중계를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생중계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토론 주제를 정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하고 그 다음에 여론 네. 봐가면서 회동하자는 것이죠. 저희가 전혀 이 토론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저희가 최근 보도 보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의제 조율을 안 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의 보도가 흘러나온 걸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안에서도 지금 생중계에 대해서 조금 불평의 목소리가 있는 듯해서 저는 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생중계를 전제 조건은 달지 않을 테니까 빨리 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이 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이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회담이 과연 언제쯤 열릴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석 전에 아마도 그래도 9월 뭐 첫 번째 주 정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말이 되면 어쨌든 회복을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그 생중계에 조금 집중을 하셨던 것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 중계가 되지 않는 비공개가 된 상태에서 어떤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당으로 돌아갔을 때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에게 추인을 받을 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상황의 전말을 다 알아서 오히려 당내에서 그 결과를 추인받기가 더 쉬울 수 있는, 용이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최혜병 특검을 본인이 전당대회 중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설득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당에 돌아가서 배수진을 치는, 저는 이러한 목적으로 생중계를 조금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생중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까지 좀 해주셨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전제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점은 생중계 공개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윤주진 대표께서는 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생중계를 좀 원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무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네. 것이 국민과 언론의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키는 것은 양 대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큽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든 만날 것이고 그것이 생중계가 됐든 아니면 비공개 회담이 됐든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만남 자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점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뭐 25만 원 지원금 문제라든지 최혜병 특검 문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의견차가 매우 극명합니다. 네.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제3자 추천 외에도 뭐 실시간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뭐 독소 조항의 문제라든지요, 별건의 수사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매우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겠죠. 이러한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국정에 매우 부담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은 매우 형평성이 어긋난다 등등등등 이런 것은 빼자라고 주장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딱 회담장을 밖에 나가면 한동훈 대표는 최혜병 특검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퉁 쳐버릴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려야만 국민적 오해와 선입견이 없을 것이다. 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회담 의제로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이 한동훈 표 특검법 발의 시한이다. 한 대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정 급하면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빼고 법안을 새롭게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8월 26일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의 자체적인 좀 특검안을 만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정 급하면 민주당이 독소 조항 빼고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한정없이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아무래도 9월 달에 명절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6일이라고 네. 빨리 좀 서두르 제척을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두 가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당내 현역들을 설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건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필요하다는 건지 두 달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렇게 뭔가 데드라인을 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그 데드라인까지 내가 설득을 하지 못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지. 그런 말씀 대신에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럼 본인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권을 발휘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계속 붙인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자 데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주시라. 민주당이 26일까지 하라는 것이 빠르다면 본인이 한번 정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위헌적 요소가 없는 완벽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만을 좀 발의해 주시라. 오직 답답했으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여권 분열 포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정급하면 독소조항 빼고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 추진의 의도를 지금 한동훈 대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한동훈 대표가 말했었던 제3자 추천도 괜찮다면 민주당은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더 과격한 법안들을 많이 통과해 왔습니까? 노란봉투법까지 해서요. 그러한 민주당이 갑자기 본인이 원래 추진했던 법안보다 훨씬 더 약한 수준의 법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한테 발의해라. 저는 그 의도가 국민의힘이 발의해야만 그 법안이 진정성이 있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의가 됐을 때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권력 투쟁을 시작하길 그것을 바라는 목적 때문에 최혜병 특검을 계속 발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속내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의할 때 발의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굳이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수에 자신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수사 결과 보고 특검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내의 어떤 주류 의견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으로 네. 돌아서는 것이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줄곧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최혜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내에서 다른 원희룡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등이 맹렬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도 사실은 당원들 내부에서의 우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기록이 나오는 네. 등 진행 상황이 매우 빠르게 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을 바꿨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좀 다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당의 공세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좀 헷갈리는 게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되게 미진하고 또 어떤 사안마다 이렇게 흘리는 듯한 그런 것에 되게 상당히 불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특검을 가자라는 말하고 다소 배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곧 공수처를 지금 믿지 못하니까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면 그럼 저희 민주당이 말했던 대로 아직 공수처가 하부 단위 수사는 좀 했지만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는 미진하니까 특검을 합시다 하고 저는 의견이 일맥상통한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이제 1년도 넘었으니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렇게 진정성이 있으니 저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저희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께서 끝까지 데드라인을 주지 않으시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조건만 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상설 특검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까지 상설 특검을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가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 저희가 자꾸 특검만 주장하고 여야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상설 특검으로 가서 밝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는 30일에 만찬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에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 지 한 달여 만인데 자, 오는 30일에 만찬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을 네. 합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 전에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회담이 좀 지연이 됐는데 30일 전에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다시 미지수입니다.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회복에 대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30일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성사될 회담의 직전이 아닐까라는 타이밍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계속해서 대면 접촉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놔야만 여러 가지 의제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좀 진솔한 대화를 이날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는 30일 만찬 활동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라고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지금 3고라고 하면 첫 번째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두 번째가 외식 물가, 세 번째가 고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고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40조 이상 명절 자금을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40조나 되는 대출을 푼다라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느껴지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국회에 이러한 본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쌀값 안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여야 당 대표 회담에 대한 의제 조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추석 명절 대비한 어떤 당정 협의의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 그리고 명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이재명 대표의 병상 첫 지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이은 반일 선동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야권의 영유권 의심이 더 문제다. 오직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첫 병상 지시로 알려졌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모델링을 위한 네. 재설치 때문에 잠시 철거를 한 것이라고 완전 해명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병상 첫 지시라고 하는 글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좀 의문이고 뭔가 의미심장한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지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상을 네. 규명하라고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이 우리 독도를 넘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겠죠. 근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수만 번, 수천만 번 외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의 주제가 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바라는 것이 바로 국제 갈등 선상에서 독도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침묵적, 전략적 침묵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독도를 우리가 적절히 수호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방류에 이어서 또 최근에 건국절 네. 논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3단 콤보라고 해야 될까요? 친일 프레임을 썼는데 본인도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바로 2차 지시가 나왔어요. 의료 공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짧게라도 유감 표시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헛다리를 좀 짚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니라 야당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이 국회 그리고 여당,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큰 정책을 펴내는 데 있어서 뭔가 우려가 있고 잘못된 것 같다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렇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헛다리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던 내용들을 보면 사도 광산에 대한 강제 동원을 표기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1년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브리핑 뭐 이러한 것들 특히나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안 그래도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예민한 상태에서 이상하게 일본 대사관 옆에 있는 안국역에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고 또 그 잠실역 거기도 이제 그 롯데타워가 있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고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곳에서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수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빨리 다시 복원을 시키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